대한민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의 새로운 표준을 설계합니다. 영하 25도의 혹한이 지배하는 폴란드 북동부 오지스 사격장에는 지독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나토 소속 12개국 장성들과 국방 관계자들이 집결한 귀빈석은 방금 전 대한민국 육군 기술 고문단장 강진혁 소령이 내뱉은 짧은 일갈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방의 장교들에게 한국은 그저 가성비 좋은 무기를 빠르게 찍어내는 동양의 신흥 공장 정도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오만한 편견은 단 한 번의 정밀한 타격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나갈 운명이었습니다. 사격장 한가운데에는 위풍당당한 자태를 뽐내는 황갈색 위장 무늬의 거대한 철갑 괴물인 K9 자주포 천둥 2대가 엔진의 나직한 가르릉거림을 내뱉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독일의 PZH-2000과 미국의 팔라딘이 나란히 서 있었지만 이미 분위기는 묘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방금 전 진행된 시연에서 독일산 자주포는 영하의 기온을 견디지 못한 유압계통의 미세한 누유로 사격이 지연되었고, 미국산 팔라딘은 구형 방식을 탈피하지 못한 자동장 전장치의 버그로 체면을 구긴 상태였습니다. 강소령, 호언장담이 과하군. 40km 밖의 표적을 이 눈보라 속에서 마치겠다고. 그것도 단 1초의 오차도 없는 동시 타격으로. 영국군 출신의 나토 고위 자문관 에이드리언 경이 냉소적인 비웃음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코소보 전선에서 나토의 화력을 지휘했던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노병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한국산 무기는 그저 서구의 기술을 모방해 다듬은 아류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강소령은 에이드리언의 도발적인 시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전술 데이터 패드를 조작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에이드리언 경, 우리는 모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거대한 위협과 70년 넘게 대치하며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화력 공식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보시게 될 것은 그 공식의 결과물입니다. 강소령의 손끝이 데이터 패드의 실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천둥의 육중한 포신이 하늘을 향해 서서히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전동식 구동부의 매끄러운 기계음이 혹한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귀빈석의 나토 장성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초고성능 망원경과 실시간 드론 영상을 주시했습니다. 표적은 정확히 42km 밖 험준한 산악 뒤편에 숨겨진 가상의 적 지휘소였습니다. 발사. 강소령의 단호한 명령과 함께 사막 위장무늬를 한 자주포의 포구가 엄청난 충격파를 쏟아냈습니다. 사격장 전체가 거대한 거인의 망치에 엇맞은 듯 요동쳤습니다. 지면에 쌓여있던 눈가루가 충격파에 밀려 수십 미터 밖으로 흩어지며 인공적인 눈보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압도적인 압력은 귀빈석의 방탄유리마저 미세하게 떨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첫 발을 쏘아 올린 포신이 짐승의 목등뼈처럼 유연하고도 신속하게 각도를 바꿨습니다. 미세한 전자함과 함께 자동장 전장치가 155mm 포탄을 약실로 밀어넣는 소리가 정적 속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단 10초 만에 세 발의 포탄이 각기 다른 궤적을 그리며 구름 위로 솟구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초정밀 급속 사격 시스템이었습니다. 첫 발은 높은 포물선을, 두 번째 발은 중간 곡선을, 세 번째 발은 낮은 궤적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각기 다른 고도와 속도로 발사된 이 포탄들은 42km 상공에서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하나의 가상의 점을 향해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 장성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전 환경에서 대기의 습도와 풍향, 포신의 열팽창까지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초단위의 오차를 잡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졌던 기술이었습니다. 42km 전방 표적지 상공에 떠있던 드론의 카메라가 귀빈석 대형 스크린에 전송되었습니다. 안개 속에 가려진 지휘소 텐트는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화면 속의 공기가 비틀리는가 싶더니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굉음과 함께 지면이 솟구쳤습니다. 세 발의 포탄이 0.1초의 시차도 없이 텐트 정중앙을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세 발이 시간차를 두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가 하늘에서 수직으로 쏟아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텐트는 형체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는 거대한 화염이 집어삼켰습니다. 이럴 수가.
TOT 사격이 40km 밖에서 저렇게 완벽하게 구현되다니. 프랑스 육군 장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평소 자국 무기 체계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던 그였습니다. 에이드리언 경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떨렸습니다. 잔 속의 홍차가 흔들리며 그의 손등을 적셨지만 그는 뜨거움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강소령, 대체 어떻게 한 거지? 이 날씨에 유압장치나 사격 통제 컴퓨터가 단 한 번의 오차도 일으키지 않았단 말인가? 에이드리언의 물음에 강소령은 헬멧을 벗고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강소령의 이마에는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비를 완벽하게 구동시키기 위해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부품 하나하나의 오차를 줄여온 대한민국 기술진의 눈물겨운 집념이 만들어낸 예술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수바우키의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대한민국이 설계한 질서는 그 안개를 뚫고 목표를 찾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폴란드에 그리고 나토에 제공하는 평화의 실체입니다. 강소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내를 압도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안제이 대령을 비롯한 폴란드 장교들의 얼굴에는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환희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도입한 이 무기가 단순한 철갑 덩어리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신뢰의 상징임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강소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방금 보신 것은 고정 표적 사격입니다. 지금부터는 더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바꾸는 가상의 드론 조종 차량을 추적하여 사격하는 동적 표적 정밀 타격 시연으로 전환합니다. 대한민국 기술진이 자체 개발한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통해 드론이 포착한 좌표를 자주포가 단 3초 만에 수신하여 격파하겠습니다.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고정된 관역도 아니고 움직이는 목표를 3초 만에 계산하여 쏜다는 것은 포병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선언이었습니다. 귀빈석 한편에서 지켜보던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서로의 눈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수년 전 동남아시아에서 그리고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미 검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유럽의 최전방 러시아의 위협이 서슬퍼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 수바우키 회랑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성공은 곧 세계 안보 질서의 재편을 의미했습니다. 강소령은 자주포 포탑 위로 올라가 펄럭이는 태극기를 가볍게 매만졌습니다. 눈보라에 젖어 무거워진 깃발이었지만 그 문양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격장의 포성은 단순히 표적을 맞히는 소리가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평화를 지키겠다는 굳은 맹세임을 말입니다. 강소령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멀리 동쪽 하늘을 향해 경례를 붙였습니다. 나토의 오만한 장성들은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외심에 가득 찬 눈으로 한국산 자주포와 그 뒤에 선 늠름한 한국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지스 사격장의 차가운 공기는 이제 대한민국이 뿜어낸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나토의 심장부에서 K방산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평화의 질서가 그 찬란한 시작을 알린 것입니다. 에이드리언 경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 강소령에게 다가와 장갑을 벗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소령, 내가 무례했소. 이 정도의 정밀함이라면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국경의 위협을 전면전 없이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강소령은 그의 손을 힘있게 맞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드리언 경, 무기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확실한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그 누구도 감히 도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억지력입니다. 그의 말에 귀빈석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예의상의 박수였지만 이내 그것은 환호와 경탄으로 바뀌었습니다. 독일 장교도 프랑스 장교도 미국의 자문관도 모두 일어나 대한민국에서 온 이 젊은 장교와 그가 가져온 위대한 무기 시스템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날 아침 폴란드 수바우키 회랑을 뒤덮었던 안개는 K9 자주포가 쏟아낸 화염과 충격파에 씻은 듯이 거쳤습니다. 맑게 갠 하늘 위로 태극기가 선명하게 나부꼈고 그 아래에서 강진혁 소령은 새로운 작전 지도를 펼쳤습니다. 이제 시연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이었습니다. 벨라루스 접경에서 암약하는 정체불명의 용병 조직 오르카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소령은 자주포의 차가운 강철 표면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준비됐지, 천둥아? 이제 우리가 누군지 전 유럽에 보여줄 차례다. 그의 눈은 이미 국경 너머 어둠 속에 숨어 평화를 위협하는 적들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사격장의 열기는 식었지만 폴란드군 장교들과 한국 기술진 사이의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습니다. 안제이 대령은 강소령의 어깨를 툭 치며 웃어 보였습니다. 강소령, 오늘 자네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포격이 아니야. 폴란드 사람들에게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다는 확신을 준 거지. 정말 고맙네. 강소령은 미소로 답하며 멀리 지평선을 보았습니다. 수바우키의 안개는 걷혔지만 벨라루스 국경 너머에서 느껴지는 살기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화력과 그 화력을 한치 오차도 없이 다루는 대한민국식 시스템이 이곳에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폴란드군 병영 식당에서는 한국에서 온 음식들과 폴란드 전통 요리가 어우러진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그들이 나누는 웃음소리는 같았습니다. 같은 적을 마주하고 같은 평화를 꿈꾸는 전우회가 싹 트는 밤이었습니다. 강소령은 숙소로 돌아와 가족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지키는 이 평화가 결국 내 조국 내 가족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천둥 소리는 이제 멈췄지만 그 메아리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의 통신망에는 오지스 사격장의 시연 영상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은 다시 한번 재정립되었습니다. 평화를 구걸하지 않고 힘으로 쟁취하는 나라, 그리고 그 힘을 가장 정밀하게 다루는 나라. 그것이 바로 세계가 본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축배를 나누던 그 시각, 상황실의 대형 모니터에는 붉은색 점들이 국경선을 따라 어지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은 한국의 무기 체계가 배치되었다는 소식에 오히려 전면적인 하이브리드 공격을 감행해온 것입니다. 강소령님, 국경 인근 민간인 마을 쪽으로 정체불명의 무인기 수십 대가 진입 중입니다. 상황실 요원의 다급한 보고에 강소령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다시 전술 베스트를 챙겨 입으며 상황실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이제 시연은 끝났고 진정한 한국식 질서를 보여줄 실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모든 자주포 및 천무 시스템 가동하십시오. 목표는 민간인 피해 제로, 적의 발사기지만 정확히 타격합니다. 우리가 훈련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강소령의 명령이 상황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은 이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낮에 본 그 기적 같은 정밀함을 믿었습니다. 수바우키 회랑의 긴 밤은 이제 한국에서 온 기술력과 폴란드의 결사항전, 의지가 합쳐져 새로운 역사를 쓸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지스 사격장에 몰아쳤던 인공적인 눈보라가 가라앉고 밤이 찾아왔지만 수바우키 회랑의 안개는 오히려 더욱 짙게 깔렸습니다. 폴란드 북동부의 이 전략적 요충지는 낮에 보았던 화려한 포성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강진혁 소령은 상황실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국경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낮의 시연은 성공적이었으나 그것이 불러올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임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나토 자문관 에이드리언 경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낮에 보여준 경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접수된 정보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에이드리언은 강소령의 곁으로 다가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벨라루스 국경에서 불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마을 인근이었습니다. 강소령, 낮에 본 기술은 놀라웠네. 하지만 실전은 시연장과는 다르지. 지금 우리 정보 자산이 포착한 바에 따르면 오르카 용병단이 민간인 마을 한복판에 전파 방해 장치를 설치했네. 저들은 자네들의 정밀 타격을 비웃기라도 하듯 민간인을 방패로 삼고 있어. 에이드리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의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코소보 전선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토 연합군은 적의 전략 요충지를 정밀 타격하려 했으나 미세한 좌표 오차와 정보 불일치로 인해
인근 민간인 구역에 포탄이 떨어지는 참극을 겪었습니다. 그 사건은 에이드리언에게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되었고 그 이후로 그는 기계의 정밀함보다 인간의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에이드리언 경, 코소보의 비극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스템은 단순한 좌표 입력 방식이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지형을 스캔하고 표적의 여론과 전파 특성을 분석하여 확증되지 않은 목표에는 발사 승인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강소령의 차분한 대답에도 에이드리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강소령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지. 하지만 그 기계를 다루는 데이터는 오염될 수 있네. 적들은 이미 자네들의 시스템을 교란하기 위해 위조된 신호를 내보내고 있어. 만약 저 마을에 포탄 한 발이라도 잘못 떨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오폭이 아니라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전면전을 촉발하는 불씨가 될 걸세. 한국이 그 책임을 질 수 있겠나? 상황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곁에서 듣고 있던 폴란드군의 안제이 대령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에이드리언의 우려는 타당했습니다. 수바우키 회랑에서의 작은 실수는 곧 유럽 전체의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강소령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경남 창원의 공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볼트 하나하나를 조이던 기술자들의 얼굴과 영하의 날씨에 야외 시험장에서 손가락이 얼어터지면서도 사격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던 연구원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팔러 온 장사꾼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에는 우리 백성들의 생존과 자존심이 담겨 있습니다. 에이드리언 경이 두려워하는 그 유령을 우리가 기술로 잠재워 보이겠습니다. 강소령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한국기술진에게 비상대기를 명령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정비가 아니라 적의 교란 신호를 뚫고 진짜 목표를 가려내는 고도의 전자전이 병행되어야 했습니다. 상황실 한편에서는 한국에서 파견된 젊은 연구원들이 복잡한 코드를 분석하며 적의 위장신호 패턴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은 자판 위를 매끄럽게 움직였고 모니터에는 적들이 뿌려놓은 가짜 좌표들이 하나둘씩 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안개는 더욱 짙어져 이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국경 인근의 감시 초소로부터 급박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오르카 용병단이 드론을 발사하여 폴란드 측 전방 감시 레이더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적들은 정규군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하여 국제법의 사각지대에서 교묘하게 도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안제이 대령님, 지금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전방 감시망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면 적들이 국경을 넘어와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강소령의 말에 안제이 대령은 에이드리언 경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에이드리언은 여전히 완강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소령은 이미 결심한 듯 데이터 패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사격장에 대기 중인 천둥포대와 통신을 연결했습니다. 목표 구역 확인. 민간 가옥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의 정밀 타격 모드로 전환한다. 좌표는 레이더 데이터가 아닌 우리가 방금 분석한 전파 역추적 신호를 사용한다. 발사 준비. 상황실의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한국어 명령은 단호하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에이드리언은 강소령의 팔을 붙잡으려 했으나 강소령의 눈에 서린 서늘한 확신에 압도되어 손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만용이 아니라 자신이 다루는 무기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기운이었습니다. 저 멀리 사격 진지에서 지면을 울리는 묵직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소리보다 먼저 지각을 타고 흐르는 그 진동은 대한민국 기술력이 유럽의 대지에 뿌리내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포탄은 안개를 뚫고 보이지 않는 궤적을 그리며 밤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상황실에 모인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주시했습니다. 적들이 설치한 전파 방해 장치는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2층짜리 석조 건물에서 불과 150m 떨어진 폐창고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포탄이라면 폭발 반경으로 인해 민간 건물의 벽면이 무너지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정밀 유도 탄약은 목표 상공에서 탄두의 지향성을 조절하며 수직으로 내리꽂혔습니다. 잠시 후 열 영상 카메라에 눈부신 섬광이 포착되었습니다. 폐창고 뒷마당에 숨겨져 있던 적의 장비가 정확히 타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광이 사라진 자리, 불과 150m 옆에 있는 민간 가옥의 창문 하나
깨지지 않은 채 그대로인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지붕 위에 쌓인 눈조차 진동에 털려나가지 않았을 만큼 정교한 국소 타격이었습니다. 에이드리언 경은 입을 벌린 채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30년간 그를 괴롭혔던 코소보의 유령이 비로소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강소령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런 거리에서 저런 타격이 가능하다니. 강소령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적을 죽이는 무기보다 무고한 이를 살리는 기술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철학입니다. 에이드리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불신을 반성하며 강소령에게 짧은 묵례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는 한국의 시스템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스템이 수바우키 회랑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열쇠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안제이 대령은 환호성을 지르며 부하들에게 국경 감시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적들의 도발은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그들의 정확한 위치만 노출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짧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강소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르카 용병단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세력은 이제 막 자신들의 실력을 확인했을 뿐이고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밤, 수바우키의 안개는 여전히 짙었지만 강소령의 눈앞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했습니다. 그는 다시금 태극기가 새겨진 어깨의 패치를 만져보았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조국의 이름으로 평화를 설계한다는 자부심이 그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수바우키 회랑의 안개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적들이 살포한 미세한 금속 입자와 전자전 교란 장치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인위적인 장막이었습니다. 폴란드 국경 인근의 작은 마을 그로즈노는 하룻밤 사이에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고도가 되었습니다. 마을로 향하는 유선 통신망은 절단되었고 무선 신호는 강력한 전파 방해에 막혀 허공에서 흩어졌습니다. 이 정적의 틈을 타고 정체불명의 용병 조직 오르카의 병력들이 마을 외곽의 거대한 물류 터미널을 점거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항구를 점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벨라루스 접경의 복잡한 수로와 철길이 만나는 이 물류 터미널은 전 유럽으로 향하는 화물이 모이는 동맥이었습니다. 적들은 이곳에 중국제 최신형 전자전 서버와 무인기 관제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민간 물류 단지였으나 실상은 유럽 전체의 금융망과 전력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의 전초기지로 변모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비열한 것은 그들이 터미널 내부에 마을 주민 수백 명을 인질로 붙잡아두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폴란드군 상황실의 대형 모니터에는 열 영상 장비로 포착된 물류 터미널의 내부 모습이 붉고 푸른 점들로 명멸하고 있었습니다. 적들은 인질들을 컨테이너 박스 사이사이에 배치하고 자신들의 지휘 서버와 드론 발사대를 그 바로 옆에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기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작전 교리대로라면 이러한 상황에서의 포격이나 대규모 공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부수적 피해, 즉 민간인 희생이 필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나토 자문관 에이드리언 경은 입술을 바짝 말리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들이 저렇게 인간 방패를 내세우면 서방의 화력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강행한다면 저들은 그 희생을 영상으로 찍어 전 세계에 퍼뜨릴 것이고 우리는 국제적인 비난과 함께 명분 없는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겁니다. 에이드리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진혁 소령은 상황실 중앙에 놓인 지형 모형도를 손가락으로 훑었습니다. 그의 눈은 적의 지휘 서버가 위치한 컨테이너 동과 인질들이 수용된 창고 사이의 거리를 정밀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불과 30m였습니다. 일반적인 고폭탄의 살상 반경이 50m에서 100m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타격 범위였습니다. 하지만 강소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기술진에게 연락하여 현재 배치된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정밀 유도 탄약을 저부수적 피해 탄두로 교체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소령님, 가능합니다. 탄두의 화약을 줄이는 대신 운동 에너지를 극대화하고 폭발의 방향을 전방위가 아닌 특정 각도로만 집중시키는 지능형 신관을 적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오차 범위가 10cm 이내여야 합니다. 조금만 빗나가도 인질들이 위험해집니다. 한국연구원의 긴장 섞인 보고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상황은 1분 1초가 급박했습니다. 적들의 서버가 가동을 시작하자 폴란드 전역의 은행 자동 입출 금기가 멈추고 주요 도시의 신호등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침공이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생명과 폴란드의 국가마비라는 두 개의 거대한 위협 앞에서 안제이 대령은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강소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소령은 에이드리언 경과 안제이 대령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런 상황을 위해 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우리는 적의 근거지를 초토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적의 의지만을 정확히 도려내는 외과 수술식 타격을 할 것입니다. 저를 믿고 발사 승인을 해주십시오. 강소령의 눈빛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다루는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만든 조국의 기술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었습니다. 에이드리언 경은 강소령의 얼굴에서 낮에 보았던 그 기적 같은 정밀함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안제이 대령에게 사인을 보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자 상황실은 거대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소령은 직접 사격 통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드론이 송신하는 실시간 좌표와 레이저 지시기의 신호를 통합했습니다. 화면 속 적의 서버실은 가느다란 십자선 정중앙에 놓였습니다. 발사 명령이 하달되자 수 킬로미터 뒤 진지에 배치된 천무 발사대에서 화염이 솟구쳤습니다. 일반적인 로켓의 요란한 비행음과는 달리 한국산 유도 로켓은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밤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로켓은 상공에서 날개를 펼쳐 궤도를 수정하며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로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줄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로켓은 물류터미널의 지붕을 뚫고 적의 서버실이 위치한 컨테이너 정중앙에 꽂혔습니다. 거대한 폭발 대신 둔탁한 금속음과 함께 국소적인 화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능형 신관은 서버실의 핵심 장비들만을 무력화하도록 폭발력을 집중시켰습니다. 바로 옆 창고에 갇혀있던 주민들은 큰 진동을 느꼈으나 건물의 구조물은 단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적들의 사이버 공격 신호가 모니터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이들이 숨을 멈추고 열 영상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서버실은 완벽하게 파괴된 반면 인질들이 있는 창고는 외벽조차 멀쩡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의 심장부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에 경악하며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패로 삼았던 인질들이 무사하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자신들의 핵심 전력만 증발했다는 현실을 믿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성공입니다. 적 지휘 서버 완파. 민간인 피해 제로입니다. 상황실 요원의 보고와 동시에 모든 이들이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에이드리언 경은 자리에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강소령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강소령, 자네들이 오늘 한 일은 단순히 적을 타격한 게 아니네. 현대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야. 무고한 희생 없이도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 강소령은 담담히 경례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모니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버는 파괴했지만 마을을 점거한 잔당들은 여전히 인질들을 붙잡고 저항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중 타격이 아닌 지상군의 정밀한 진입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강소령은 폴란드 특수부대와 함께 한국에서 가져온 보병용 정밀 무기 체계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외곽에 대기 중이던 폴란드 부대원들의 손에는 한국산 전술 드론과 정밀 타격용 소형 미사일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적의 위협에 떨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등 뒤에는 세계 최고의 정밀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산 포병 전력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실전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강소령은 직접 방탄복을 조여매며 현장으로 출동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을 안쪽에서는 오르카 용병들이 인질들을 앞세워 탈출로를 확보하려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군이 자신들을 향해 총 한 발 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단지 포탄의 정밀함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감시하고 있는 한국산 무인기들은
적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지상군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수바우키 회랑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어둠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고 강소령은 그들에게 평화를 되찾아주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 어떻게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시험대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온 기술 고문단은 이제 폴란드 병사들과 한몸이 되어 적진을 향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먼 산등성이 너머로 희미하게 동이 터오기 시작했지만 마을을 뒤덮은 안개는 여전히 짙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개는 더 이상 적의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열영상 장비와 정밀 타격 체계는 그 장막을 걷어내고 적들의 목전까지 다가갔습니다. 강소령은 무전기를 통해 짧게 명령했습니다. 진입하십시오. 평화는 이제 우리 손으로 완성합니다. 폴란드 특수부대가 마을 안으로 신속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적들은 갑작스러운 기습에 당황하며 총을 치켜들었으나 이미 그들의 총구보다 빠른 것은 한국산 전술 드론의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인질 한 명 다치지 않고 적들의 무장만 정확히 무력화하는 전설적인 작전이 수바우키의 새벽을 깨우며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설계한 질서는 그렇게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수한 기술의 정수는 단순한 파괴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의 숨통을 조이는 정교한 눈과 뇌의 결합이었습니다. 물류 터미널의 서버실을 도려낸 외과 수술식 타격 이후 폴란드군 상황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에이드리언 경을 비롯한 서방 장교들은 이제 강진혁 소령이 제시하는 전술지도 위에 자신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었습니다. 강 소령은 화면에 띄워진 물류단지의 입체 구조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음 단계의 작전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 기술진이 실시간으로 생성한 마을의 디지털 복제본입니다. 적들의 위치는 물론 인질들의 심박수와 호흡 상태까지 열 영상 센서와 음향 감지기를 통해 분석 중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한국이 수출한 통합 지휘 통제 체계인 K네트가 지상군과 무인기 그리고 후방의 자주포를 하나의 신경망으로 연결할 것입니다. 강소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상황실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서방의 군사교리에서 지상군 진입은 필연적으로 상당한 인명피해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한국식 전쟁의 공식은 달랐습니다. 강소령은 폴란드 특수부대원들의 헬멧에 장착된 증강현실 기기로 적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했습니다. 벽 너머의 숨은 적의 그림자가 병사들의 시야에 붉은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답안지를 들고 치르는 시험과 같았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은 처음 경험하는 이 압도적인 정보 우위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등 뒤에 40km 밖에서도 바늘구멍을 꿰뚫는 천둥 포병대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안도했습니다. 강소령은 상황실 한편에서 쉴 새 없이 코드를 수정하고 있는 한국 연구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적들이 살포한 전자전 교란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역으로 적의 통신망에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수하는 것은 단순히 잘 만들어진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인간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오직 목표만을 제거하는 거대한 지능형 시스템입니다. 강소령은 에이드리언 경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에이드리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한국이 왜 그토록 정보통신 기술과 방산의 결합에 집착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간인 피해를 줄여야만 명분을 얻을 수 있는 현대 분쟁의 핵심을 관통하는 통찰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지상군이 마을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적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믿으며 인질들을 방패 삼아 건물 입구를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하늘에 떠있던 소형 자폭 드론들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 적의 총기만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화약의 폭발음이 아닌 기계적인 파열음만이 고요한 마을의 정적을 간간히 깨뜨렸습니다. 적들의 지휘관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통신기는 먹통이 되었고 부하들은 교전도 해보기 전에 무장해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테랑 용병답게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인질 중 한 명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가락에 힘을 주기도 전이었습니다.
수 킬로미터 밖에서 대기 중이던 한국산 정밀 보병 무기가 벽을 관통하여 정확히 그의 손목만을 타격했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폴란드 병사들이 인질들을 안전하게 확보했습니다. 상황실 모니터에 인질 전원 구조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자 안제이 대령은 강소령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강소령, 정말 대단하군. 우리 폴란드 역사에 이런 작전은 없었네. 자네들은 우리에게 무기를 준 게 아니라 기적을 준 거야. 안제이 대령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자국 국민을 한 명의 희생도 없이 구해냈다는 사실은 군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하지만 강소령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인질은 구조했지만 이 도발을 기획한 몸통은 국경 너머 벨라루스 접경의 늪지대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중국제 최신형 방공망인 홍기 계열의 미사일 기지가 버티고 있어 나토의 공군력조차 접근을 꺼리는 구역이었습니다. 적들은 그곳을 최후의 보루로 삼아 다음 도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소령은 지도에 그 지점을 조용히 응시하며 천무다연장 로켓의 장거리 유도, 탄약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은 구조된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후송하며 한국 기술진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낯선 동양의 무기체계와 기술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로즈노 마을의 안개는 서서히 걷히고 있었지만 수바우키 회랑 전체에 들이운 전우는 더욱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소령은 이제 방어의 단계를 넘어 적의 본거지를 무력화하여 다시는 이런 도발을 꿈꾸지 못하게 할 근본적인 질서의 설계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온 이 젊은 장교는 밤을 지새우며 다음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조국에서 보내온 최신 기상 데이터와 지형 분석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인공위성이 실시간으로 보내주는 정보들은 나토의 그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적의 급소를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에이드리언 경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정말 무서운 나라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전쟁의 결과를 결정지어 놓다니. 새벽에 첫 햇살이 상황실 창가로 스며들 때 강소령은 비로소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적의 심장부로 향하는 최단 경로와 최적의 타격 시점이 계산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복 포격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지휘 체계만을 완벽하게 마비시켜 전면전을 원천 차단하는 평화의 일격이었습니다. 강소령은 무전기를 들고 포대에 대기 중인 대원들에게 짧고 강렬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우리의 정밀함이 곧 평화의 길입니다. 단 한 발의 오차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육군의 자존심을 걸고 발사 준비하십시오. 그의 명령에 따라 수바우키의 숲속에 숨겨져 있던 천무 발사대들이 일제히 국경 너머를 향해 포신을 세웠습니다. 이제 서사의 중심은 마을을 넘어 적의 거대한 요새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이제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는 거대한 기둥이 되어 그 장엄한 힘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로즈노 마을에서 구출된 주민들의 안도 섞인 눈물은 잠시였습니다. 국경 너머 늪지대 깊숙한 곳에 따리를 튼 오르카 용병단의 본거지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괴물처럼 폴란드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강진혁 소령은 상황실의 메인 스크린에 적의 최종 거점을 띄웠습니다. 그곳은 구소련 시절 건설된 지하 벙커와 현대적인 전자전 장비가 결합한 요새였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점은 적들이 배치한 중국제 최신형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나토의 공군력이 접근하기도 전에 격추될 위험이 컸고 일반적인 미사일은 적의 레이더망에 걸려 요격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상황실의 긴장감은 낮에 보았던 사격 시연 때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에이드리언 경은 팔짱을 낀 채 화면을 응시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 방공망을 뚫으려면 대규모 공습이 불가피한데 그렇게 되면 벨라루스와 러시아를 직접 자극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전면전이 아니라 도발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 나토의 자산으로는 피해 없이 저곳을 타격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에이드리언의 말은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탄식이었습니다. 강소령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도의 한 지점을 짚었습니다. 나토의 방식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포병의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는 적의 레이더가 감지할 수 없는 초저고도 비행과 요격이 불가능한 초고속 낙하를 동시에 수행하는 지능형 탄약을 사용할 것입니다.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에 탑재된 전술지대지 유도탄은
적의 방공망이 반응하기도 전에 목표를 증발시킬 수 있습니다. 강소령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의구심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기술진은 이미 작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연구원들은 적의 방공망이 내뿜는 주파수 특성을 역으로 추적하여 유도탄의 비행 경로를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력의 대결이 아니라 수학과 알고리즘이 결합한 고도의 디지털 전쟁이었습니다. 강소령은 안제이 대령에게 사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폴란드군 지휘부는 잠시 망설였으나 이미 2차례나 기적을 보여준 한국군 고문단을 믿기로 했습니다. 발사 진지에서는 K9 자주포와 천무 발사대들이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며 정렬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중사 한 명이 발사 스위치에 손을 올린 채 강소령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폴란드 병사들이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무기들은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자신들의 국토를 지켜줄 수호신과 같았습니다. 강소령은 상황실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기술이 왜 평화의 수호자인지 증명하겠습니다. 전포대, 목표 좌표 고정, 지능형 비행 경로 최적화 모드 가동, 발사. 명령과 함께 숲속의 정적이 깨졌습니다. 화염이 지면을 휩쓸며 로켓들이 밤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낮에 보았던 시연과는 차원이 다른 위압감이었습니다. 로켓들은 상공에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더니 지면을 스치듯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적의 레이더망을 교란했습니다. 적의 요새에서는 경보음이 울려 퍼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산 유도탄은 적의 방공 미사일이 가동되기도 전에 목표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탄두는 마지막 순간에 수직으로 급상승한 뒤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 초음속으로 내리꽂혔습니다. 적의 요새를 지키던 중국제 레이더 기지와 통신 안테나들이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차례대로 폭발했습니다. 굉음 대신 정밀하게 계산된 파열음이 이어지며 요새의 뇌와 눈이 순식간에 멀어버렸습니다. 상황실 모니터에는 적의 방공망 신호가 하나둘씩 꺼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에이드리언 경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 방공망을 무력화하는데 나토의 공습 전력이 투입되었다면 며칠은 걸렸을 일입니다. 그런데 단 몇 분 만에 포병 전력으로 이 모든 걸 끝내다니요. 에이드리언의 탄성은 한국 기술에 대한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강소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을 멀게 했으니 이제 심장을 멈춰야 할 차례였습니다. 그는 적의 지하 벙커 핵심 출입구와 환기 시설을 정밀 타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에는 K9 자주포의 정밀 유도 탄약들이 불을 뿜었습니다. 포탄은 안개를 뚫고 날아가 지하 요새의 약점만을 골라 타격했습니다. 벙커 내부의 적들은 외부와의 통신이 단절된 채 지하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단 한 명의 정규군 투입 없이 적의 최정예 용병 부대를 무력화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폴란드 병사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온 이 동양의 장교와 기술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다시금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안제이 대령은 강소령의 어깨를 꽉 쥐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강소령, 자네가 지킨 것은 폴란드의 국경만이 아니야. 우리 군인들의 자부심과 유럽의 평화를 지킨 거네.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군. 강소령은 담담히 경례를 올린 뒤 밖으로 나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멀리 국경 너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그 광경은 참혹함보다는 평온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적들의 도발 의지가 완전히 꺾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머니 속에 태극기 배치를 매만지며 조국을 생각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평화의 상징으로 우뚝 섰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수바우키 회랑의 안개는 완전히 걷혔습니다. 떠오르는 아침 햇살은 한국산 자주포의 매끄러운 강철 표면을 비추며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폴란드 사람들에게 그 빛은 희망의 상징이었고 적들에게는 다시는 범접할 수 없는 공포의 낙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그렇게 유럽의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강력한 평화의 질서를 완성해내고 있었습니다. 강소령은 상황실로 돌아와 남은 잔당 소탕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이제 전쟁의 그림자는 물러가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정수는 단순히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 힘을 얼마나 정밀하게 다룰 수 있는지에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아침이었습니다. 에이드리언 경은 강소령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군. 한국이 왜 평화의 설계자인지 말일세. 자네들과 함께라면 그 어떤 위협도 두렵지 않네. 적의 요새가 침묵에 잠긴 뒤 수바우키 회랑에는 기묘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실 내부의 공기는 오히려 전보다 더 날카롭게 얼어붙었습니다. 적의 물리적인 화력은 괴멸시켰으나 그 배후에 도살인 거대 세력의 외교적 보복과 선전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벨라루스와 그 배후의 강대국은 국경 인근에서 발생한 폭발을 두고 나토의 선제 공격이라 규정하며 국제사회에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정밀 타격이 민간 시설을 파괴했다는 조작된 영상을 유포하며 여론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드리언 경은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를 받으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토 본부와 각국 정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고 일부 친러시아 성향의 매체들은 한국산 무기가 유럽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상황실에 모인 서방 장교들 사이에서도 동요의 기색이 역격했습니다. 아무리 적을 완벽하게 타격했어도 그것이 정치적인 명분을 잃게 된다면 작전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강진혁 소령은 차분하게 상황실 중앙의 대형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화면에는 타격 전후의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와 함께 포탄이 비행하는 전 과정을 기록한 다중각도의 영상 데이터가 띄워졌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통합 관제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기록한 블랙박스와도 같은 자료였습니다. 강소령은 레이저 포인터로 타격 지점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파괴한 곳은 국제법상 보호받는 민간 시설이 아니라 적들이 무단으로 점거하여 무기 저장고와 전자전 기지로 개조한 군사 요새입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탄두가 목표물에 접촉하는 순간의 열 감지 영상입니다. 주변 민간 가옥과의 거리, 폭발의 지향성, 그리고 잔해의 비산 범위까지 모두 우리 시스템이 사전에 계산한 수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오역이나 오폭의 증거가 없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소령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국기술진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연구원들은 적들이 유포한 조작 영상의 프레임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그것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합성된 가짜임을 밝혀내는 알고리즘 분석 보고서를 즉석에서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보안 기술이 방산과 결합하여 진실을 수호하는 방패가 된 것입니다. 에이드리언 경은 그 보고서를 검토한 뒤 깊은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놀랍군. 자네들은 탄환만 쏜 게 아니라 진실을 지킬 증거까지 함께 쏜 셈이군. 이 자료라면 그 어떤 외교적 공세도 막아낼 수 있겠네. 하지만 폴란드 내의 강경파 군인들은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적들이 저렇게 비열하게 나오는데 우리도 이번 기회에 국경 너머의 전술 기지들을 초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산 무기의 위력을 확인했으니 이제는 방어가 아닌 공격의 선봉에 서달라고 강소령에게 요구했습니다. 자칫하면 한국의 기술력이 전면전을 부추기는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강소령은 강경파 장군들을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기의 위력은 그것을 사용할 때보다 사용하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킬 때 가장 빛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보여준 정밀함은 적들에게 우리가 언제든 그들의 심장을 도려낼 수 있다는 경고를 준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파괴를 추구하는 행위이며 그것은 우리 한국이 지향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강소령의 일침의 상황실은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본질을 꿰뚫는 전략가로서의 안목이었습니다. 강소령은 원문의 교훈처럼 네 번째 실수가 전쟁을 부른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의 완벽한 대응으로 적의 길을 꺾었으니 이제는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배경으로 한 외교적 압박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강소령의 논리적인 설득에 폴란드 사령부도 차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진은 밤을 새워 국경 전역에 한국형 통합 감시망인 KI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적들은 낙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한국의 레이더와 인공지능 센서에 포착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벽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심리적 저지선이 되었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의 은밀한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더 이상의 도발을 멈추고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소령은 상황실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국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외교적인 폭풍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수바우키 회랑의 땅 위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에이드리언 경은 강소령에게 다가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강소령, 오늘 자네가 보여준 절제야말로 진정한 강함의 증거네. 무력을 가졌음에도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 그것이 바로 유럽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군. 강소령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지키기 위해 이 먼 곳까지 왔습니다. 평화는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총구를 제어하는 정밀한 이성에서 나옵니다. 그의 대답은 상황실에 있던 모든 장교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그렇게 단순히 강력한 무기라는 오명을 벗고 인류의 평화를 설계하는 고도의 문명적 도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강소령과 한국기술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한국산 방산 시스템을 폴란드 국방의 표준으로 삼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한 국가의 안보 체계 전체를 한국식으로 재편하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은 이제 동부 유럽의 수호자이자 평화의 설계자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강소령은 다시 작전 지도를 정리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비록 물리적인 교전은 잦아들었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정보전과 기술 패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믿고 따르는 폴란드 전우들과 그 가치를 인정한 나토의 동료들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밀함이 만든 평화의 질서는 그렇게 수바우키의 안개를 걷어내고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외교적 공세와 심리전의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갔으나 수바우키 회랑 북쪽의 거대한 늪지대는 여전히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적들은 자신들의 전진기지가 괴멸되자 이제는 본거지 깊숙한 곳으로 물러나 최후의 수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접근을 거부하는 천연의 요새이자 동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대공 방어망이 촘촘하게 얽힌 죽음의 구역이었습니다. 강진혁 소령은 상황실의 입체 지도를 더욱 세밀하게 확대했습니다. 적들이 최후의 보루로 삼은 곳은 늪지대 중앙의 거대한 폐광산 부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중국제 최신형 장거리 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홍기 계열의 최정예 포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나토의 스텔스 전투기조차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포착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를 갖추고 있었으며 수십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격하여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강소령, 저곳은 지옥이나 다름없네. 우리 나토 공군이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지만 아군의 희생 없이 저 방공망을 돌파할 확률은 10%도 되지 않아. 저들은 지금 저 요새를 거점으로 삼아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네. 만약 적에 발사된다면 바르샤바는 물론 유럽 주요 도시들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돼. 에이드리언 경의 목소리는 절망적일 만큼 무거웠습니다. 서방의 장교들도 지도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중 지원 없이는 지상군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고 지상군이 접근하려면 적의 방공망을 먼저 뚫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었습니다. 적들은 이 교착 상태를 이용해 시간을 벌며 유럽 전체를 인질로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소령은 담담하게 한국기술진이 분석한 적의 레이더 사각지대의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늪지대의 복잡한 지형과 수증기, 그리고 대기의 굴절 현상을 정밀하게 계산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나토의 방식이 아닌 한국 포병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천무다연장 로켓의 장거리 정밀 유도 탄약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정면으로 뚫지 않습니다. 적의 레이더가 하늘을 주시하는 동안 우리 유도탄은 지면의 굴곡을 따라 뱀처럼 휘어져 들어갈 것입니다. 홍기 시스템의 맹점은 초저고도에서 고속으로 접근하는 소형 표적에 대한 반응 속도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한국산 탄두에 특수 설계된 전파 흡수 코팅을 적용하여 적의 눈을 완벽하게 속일 것입니다. 강소령의 제안에 상황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포병 무기로 대공 방어망을 무력화한다는 발상은 서구권 군사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소령은 이미 조국에서 진행된 수차례의 가상 표적 격파 시험 자료를 제시하며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토록 정밀 유도 기술에 집착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함이었음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작전은 극비리에 시작되었습니다. 폴란드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천무 발사대들이 일제히 포신을 낮추고 목표를 향해 정렬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핵심은 타격의 정밀함뿐만 아니라 발사 순간의 은밀함에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적의 감시 위성이 사각지대를 통과하는 찰나의 시간을 계산해냈습니다. 단 5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전포대, 전파 침묵 유지, 레이저 유도 대신 지형 참조 항법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적이 알아차리는 순간은 오직 포탄이 자신들의 머리 위로 떨어질 때뿐이어야 합니다. 강소령의 명령이 무전기를 타고 전해지자 발사 스위치가 눌러졌습니다. 굉음과 함께 솟구친 로켓들은 상공으로 치솟는 대신 지면으로 낮게 깔리며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로켓의 날개는 실시간으로 지형의 변화를 읽으며 숲의 나무 끝을 스칠 듯한 높이로 질주했습니다. 그것은 포탄이라기보다 지능을 가진 생명체의 움직임에 가까웠습니다. 늪지대의 적들은 자신들이 무적의 방패를 가졌다고 믿으며 미사일 발사 준비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최첨단 레이더 화면에는 그 어떤 비행체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수증기와 지면, 반사파에 섞인 한국산 유도탄의 미세한 신호는 레이더에 그저 자연적인 노이즈로 인식될 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진이 설계한 전파 간섭 알고리즘이 적의 눈을 완벽하게 가린 것이었습니다. 유도탄들이 적의 요새 외곽에 도달했을 때 탄두 내부의 인공지능이 목표물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적의 홍기 시스템 레이더 차량과 미사일 발사대들이 표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탄두는 마지막 순간에 로켓 엔진을 최대로 가동하며 급상승한 뒤 중력의 힘을 빌려 수직으로 내리꽂혔습니다. 타격 2초 전, 1초 전. 명중. 상황실 요원의 보고와 동시에 늪지대 너머에서 거대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적의 방공망은 반격의 기회조차 잡지 못한 채 한순간에 화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휘 통제 차량부터 레이더 안테나까지 적의 모든 신경계가 완벽하게 단절되었습니다. 에이드리언 경은 화면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던 그 거대한 괴물이 한국산 포탄 몇 발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광경을 보며 그는 전율했습니다. 강소령은 멈추지 않고 후속 타격을 지시했습니다. 방공망이 뚫린 요새는 이제 껍데기만 남은 빈통에 불과했습니다. K9 자주포 포탄들이 늪지대의 안개를 뚫고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적들이 준비하던 지대지 미사일들은 발사되기도 전에 보관창고 안에서 파괴되었습니다. 연쇄 폭발이 일어나며 늪지대의 어둠은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이 압도적인 파괴력과 정밀함에 폴란드 병사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루는 이 무기가 세계 안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임을 실감했습니다. 안제이 대령은 강소령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강소령, 자네들은 오늘 인류 군사사에 새로운 장을 썼네. 그 어떤 견고한 성벽도 대한민국의 정밀함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온 세상이 알게 될 거야. 적의 요새가 붕괴되자 늪지대 주변에 배치되었던 용병 잔당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습니다. 무적이라 믿었던 방공망이 순식간에 증발하는 것을 목격한 그들에게 더 이상의 전의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강소령은 상황실의 자료를 정리하며 차분하게 작전 성공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보다는 평화를 되찾았다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그렇게 늪지대의 괴물을 잠재우고 유럽의 하늘을 다시 열었습니다. 나토의 장성들은 이제 한국을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닌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줄 핵심 전략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늪지대 너머로 떠오르는 새벽녘의 차가운 태양은 한국산 무기들이 만들어낸 평화의 대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바우키의 안개는 거쳤고 대한민국이 설계한 새로운 안보의 질서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늪지대의 요새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적들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직감하자마자 국경선 인근 4곳의 주요 보급로와 통신 거점을 동시에 폭파하여 폴란드 전역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자폭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 4지점은 서로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으며 단 한 곳이라도 타격에 실패하면 연쇄적인 폭발로 인해 인근 민간인 거주 구역이 초토화될 위기였습니다. 상황실의 대형 지도 위에는 4개의 붉은 점이 긴박하게 깜빡거렸습니다.
나토의 공습 전력은 이미 기지에서 출격 준비를 마쳤으나 네 지점의 기상 조건과 고도가 제각각이라 동시 타격의 오차 범위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에이드리언 경은 시계를 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5분뿐이네. 네 곳을 동시에 제압하지 못하면 적들의 기폭 장치가 작동할 걸세. 이 넓은 전선에서 1초의 오차도 없이 타격하는 게 정말 가능하겠나? 강진혁 소령은 자리에 앉아 한국의 통합 사격 통제 시스템인 K네트에 접속했습니다. 그의 눈은 복잡한 수치들이 나열된 모니터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각 포대와의 거리, 포탄의 비행 시간, 현재 풍속과 기온을 고려한 탄도 궤적이 실시간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강 소령은 통신 마이크를 켰습니다. 전 포대 주목하십시오. 이번 작전의 핵심은 파괴가 아니라 일치입니다. 네 지점의 타격 오차는 1초 이내여야 합니다. K9 자주포와 천무 시스템을 연동하여 사상 초유의 광역 TOT 작전을 전개합니다. 강소령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폴란드 숲 곳곳에 분산 배치되어 있던 한국산 무기 체계들이 일제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포들은 포신을 각각 다른 각도로 치켜들었고 천무 발사대들은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전송된 복잡한 궤도 정보를 입력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를 쏘는 행위가 아니라 수천 개의 부품과 수만 줄의 코드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디지털 교향곡이었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강소령의 손가락이 발사 승인 버튼 위에 놓였습니다. 상황실에 모인 모든 장교가 숨을 멈추고 거대한 스크린을 주시했습니다. 스크린 하단에는 네 지점에 도달할 포탄들의 예상 도착 시간이 역카운트되고 있었습니다. 강소령은 단호하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발사! 사방에서 대지를 뒤흔드는 묵직한 진동이 상황실까지 전해졌습니다. 수십 발의 정밀 유도 탄약과 로켓들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어떤 것은 구름 위로 높이 솟구쳐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궤도를 그렸고 어떤 것은 지면을 스치듯 낮은 고도로 질주했습니다. 네 곳의 목표물까지 거리가 모두 달랐기에 포탄들은 각기 다른 속도와 경로를 택해 공중에서 교차했습니다. 스크린 속의 시계가 1초 단위로 줄어들었습니다. 5, 4, 3, 2, 1. 그리고 0초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지점 동시 명중. 타격 오차 0.2초 미만. 보고와 함께 4개의 화면에서 동시에 거대한 섬광이 터져나왔습니다. 적들이 폭파장치를 누르기도 전 한국산 포탄들이 정확히 그들의 기폭 설비와 지휘소만을 증발시켰습니다. 단 한 발의 불발탄도 단 1초의 어긋남도 없었습니다. 네 곳의 폭발음이 마치 하나의 소리처럼 겹쳐 들리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상황실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떠나갈 듯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이드리언 경은 떨리는 손으로 강소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인류 전쟁사에서 이토록 정교하고 방대한 규모의 동시 타격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극한의 정밀도에 집착해온 대한민국의 기술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였습니다. 적들의 지휘 체계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동시에 네 곳의 심장이 멈춰버린 적들은 더 이상 조직적인 저항을 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수바우키 회랑의 안개 너머로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은 한국 기술진을 얼싸안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압도적인 기술력이 어떻게 전쟁의 참혹함을 억제하고 평화를 가져오는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평온을 되찾은 국경의 지평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이 유럽의 전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광역 동시 타격 작전이 성공한 직후 수바우키 회랑의 전선은 기이할 정도의 고요에 휩싸였습니다. 적들의 통신망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네 곳의 심장부를 동시에 잃은 오르카 용병단과 그 배후 세력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빚어낸 0.2초의 기적은 단순히 적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도발 의지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강진혁 소령은 상황실 모니터를 통해 적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습니다. 늪지대와 숲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적의 잔당들이 하나둘씩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어 올리는 장면이 열영상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존재가 단순히 화력이 강한 군대가 아니라 신의 손길처럼 정교하게 자신들의 생사를 결정짓는 초월적인 기술 체계임을 깨달았습니다.
총성 한 발 울리지 않는 기묘한 항복의 행렬이 국경을 따라 길게 이어졌습니다. 에이드리언 경은 상황실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국경 지평선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전장을 누볐고 수많은 무기를 보아왔지만 오늘처럼 압도적인 기술이 자아내는 경외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강소령에게 다가와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자신의 군모를 벗었습니다. 강소령, 오늘 자네들이 보여준 것은 전쟁의 기술이 아니네. 그것은 평화를 강제하는 위대한 질서였어. 적들은 이제 다시는 이 국경을 넘볼 엄두를 내지 못할 걸세. 자네 나라 대한민국이 유럽에 준 것은 무기 그 이상의 가치인 신뢰와 안보네. 에이드리언의 진심 어린 찬사에 강소령은 짧은 묵내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강소령의 시선은 이미 항복하는 적들을 넘어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국경 너머의 거대 세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리인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아무런 손도 쓰지 못했습니다. 한국산 감시 위성과 레이더망이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기에 어떠한 추가 도발도 곧 자신들의 파멸로 이어질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가 완전히 떠오를 무렵 벨라루스 접경지대에서 대기하던 적의 정규군 기갑 부대들이 서서히 엔진 소리를 내며 북쪽으로 기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인의 퇴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던 방공망과 전자전 장비가 한국의 정밀함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 목격했습니다. 전면전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얻고자 했던 전략적 이익보다 대한민국의 천둥이 쏟아낼 분노가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 적 부대들의 철수 경로가 표시되자 안제이 대령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 폴란드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수치와 고통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머나먼 동방에서 온 친구들의 도움으로 폴란드는 단 한 뼘의 땅도 내주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강소령을 껴안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우리 백성들이 이제 다시는 안개 속의 발소리에 떨지 않아도 되겠어. 대한민국의 형제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않겠네. 폴란드 전역에는 승전의 소식이 타전되었습니다. 그로즈노 마을을 비롯한 국경 지역 주민들은 거리로 나와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머무는 숙소 앞에는 주민들이 가져온 꽃다발과 감사의 편지들이 쌓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연구원들과 엔지니어들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주민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이 밤을 새워 코딩하고 정비했던 장비들이 실제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가슴 뭉클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강소령은 부대원들에게 철수 준비를 명했습니다. 작전은 완수되었고 이제는 이 평화의 씨앗이 폴란드군 스스로의 힘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하고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천무 발사대 위에 올라가 펄럭이는 태극기를 정돈했습니다. 눈보라와 매연에 거뭇하게 그을린 국기였지만 그날 아침 햇살 아래서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바우키 회랑의 안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대한민국의 정밀함이 만든 견고한 평화의 방벽이 세워졌습니다. 유럽의 화약고라 불리던 이곳은 이제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경탄하며 찾아오는 안보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이제 유럽인들에게 평화의 다른 이름으로 각인되었습니다. 강소령은 수송기에 몸을 싣기 전 멀리 보이는 비석을 향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름 모를 전쟁터에서 산화해간 수많은 선배 전우들에게 이제는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 기술로 세상의 평화를 지키고 있음을 보고하는 장엄한 의식이었습니다. 바르샤바 공항의 활주로는 이른 새벽부터 모여든 인파와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 기술 고문단을 태운 수송기가 이륙을 준비하는 동안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나토 주요 장성들이 늘어서서 장엄한 사열식을 준비했습니다. 폴란드 군악대가 연주하는 아리랑의 선율이 차가운 겨울 공기를 타고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송곡이 아니라 유럽의 심장을 지켜낸 동방의 거인들에게 바치는 경의의 찬가였습니다. 강진혁 소령은 수송기 트랩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에이드리언 경과 마주 섰습니다. 에이드리언 경은 격식을 갖춘 거수경례를 올린 뒤 강소령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강소령, 자네들이 남기고 간 것은 무기 체계만이 아니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기술로서 인류를 보호하겠다는 숭고한 정신을 우리는 배웠네.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안보의 설계자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소령은 담담한 미소로 답례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평화는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만 곁에 머뭅니다. 폴란드의 대지에 다시는 안개 낀 전운이 감돌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강소령의 이 짧은 대답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수송기가 힘차게 날아올라 구름 위로 솟구치자 강소령은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수바우키의 대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화염과 안개로 뒤덮였던 그곳은 이제 평온한 겨울 풍경을 되찾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수한 정밀 타격 시스템과 통합 지휘 체계는 이제 폴란드군의 혈관이 되어 그 어떤 침략자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내부에서 한국 기술진과 대원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짧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폴란드 아이들이 그려준 서툰 태극기 그림과 감사의 편지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령님, 우리가 정말 큰일을 해냈나 봅니다. 젊은 연구원의 말에 강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를 수출한 실적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기술력이 전 세계의 평화를 설계하는 핵심 역량임을 증명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승전의 소식은 국민들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K-방산이 어떻게 나토의 위기를 구하고 제3차 세계대전의 불씨를 꺼뜨렸는지 연일 대서특필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지형도는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가성비의 나라가 아닌 인류를 보호하는 최첨단 기술의 종주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비행기가 한반도의 영공에 진입하자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들이 호위 비행을 위해 양옆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의 절도 있는 경례와 함께 고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소령과 대원들은 창가에 붙어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지켜낸 평화가 결국 이 아름다운 조국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강소령은 마중 나온 수많은 인파 속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땅을 밟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국의 공기는 달콤했고 평화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가슴에 달린 태극마크를 다시 한번 정돈하며 다짐했습니다. 이 정교한 질서와 평화의 기술을 더욱 갈고 닦아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무고한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수바우키의 전설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었지만 대한민국이 설계한 새로운 평화의 연대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안보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동쪽의 나라, 대한민국을 떠올릴 것입니다. 정밀한 이성과 강력한 힘이 조화를 이룬 나라, 평화를 위해 기꺼이 기술의 칼날을 세우는 위대한 민족의 이름으로 말입니다.